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과거 애널리스트로서 전문 분야였던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네네. 반도체 보면은 뭐 하이닉스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다녀왔고요. 사실 HBM을 제외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네. 되게 또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맞아요. 그 7월 1일에 6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품목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선수요로 좀 땡겨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가격도 좀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많이 왔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삼성하는 자기네들도 몰라. 자기 고객들이 네. 내가 있잖아. 사실은 요거만큼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관세 때문에 우려돼가지고 원래 100이었는데 30 더 가져갈게. 아니야 80 더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술 마시면 주문하죠. 살짝 얘기하면 좀 많이 땡긴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본 수요가 이번에 늘어났어. 그런 정성적인 얘기를 뭐 술 마시면서 요즘 4주 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저로 듣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아까 DDR4는 종산도 한다. 그거 얘기 나오는 단종한다는 단종. 그렇죠. 단종. 단종하기 전에 땡겨야 되겠다. 왜냐면 DDR5까지 안 가고 DDR4가 충분한 애플리케이션도 레거시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를 쓰고자 하는 옛날 기기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빨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연달아 뭐 한 4주 사이에 다 종산한다. 당장이 아니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땡기겠지. 그거는 DDR4는 그런 쪽에 꽤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다른데 그것도 일반 서버 쪽은 그렇게 안 땡겼을 것 같아요. 일반 서버 쪽은. 근데 중국 쪽은 DDR4는 많이 땡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심지어 CXMT 예. 대만 중국에 있는 걔네들도 DDR5로 빨리 가겠다 하는 그렇죠. 거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DDR4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죠. 심지어 DDR4가 어느 현물 가격 DDR5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신제품 구제품이 신제품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가수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실도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좋고 그 가이던스는 6, 7, 8원이니까 섞여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HBM이 잘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예. 반 맞고 반은 틀려요. HBM이 50% 성장했다고 사람들이 헤드라인 하는데 네. QOQ로 그 정도는 예상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니까 아주 서프라이즈가 HBM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음. 근데 알파가 더 나온 거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더 높았던 거는 네. 개수로 따지면 레거시 제품이 많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HBM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되고 나서 두 가지 이유인데 요거 한 가지 디스카운트 해야 되겠다. 요게 한 가지 들어갔고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하. 미리 주가가 올라가서 그 전에 100% 올랐어요. 95%. 그러니까 바닥에서 95% 올라가고 PER이 11배 가까이 되니까 네네네. 이게 좀 쉴 때도 됐는데 까놓고 보니까 HBM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오케이. 근데 레거시 제품은 약간 그 디스카운트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게 주가가 좀 해서 지금 11배가 안 되고 PER이 10배 얼마인 거예요. 섞여 있는 건데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도 섞여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D램에서 하이닉스에서 HBM 비중은 한 50%인데 삼성은 20%도 안 돼요. 네. 그럼 삼성도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힘이 없는 일은 뭐냐면은 HBM 말고 다른 거 갖고 잘 됐을 텐데 실적이 6조가 안 나온다네. 어저께 어느 증권사에서 그게 뭐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 있는데 가수요가 얼마큼 되는 정확히 우리가 분명히 있긴 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사라질 거냐? 현물가가 매일 보면서 봤을 때 당장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재고들이 많이 줄었어요. D램 재고는 한 5주 이내로 줄었고 낸드는 좀 안 좋아. 낸드가 좀 안 좋아서 네네. 삼성이 낸드 1등인데 삼성이 낸드의 적자가 확대된 것 같아요. 2분기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안 좋은 건 맞는데 낸드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낸드는 안 좋은데 D램의 레거시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지속될 것 같아서 그러면 3분기 갈 때 가격의 전망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D램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잘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고 HBM 중심으로 간다면 또 여전히 그건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고 네. 삼성전자의 그 HBM3 12단 뭐 이런 거 엔비디아 콜테스트는 이게 뭐 양치기 소년도 이만큼은 안 속일 텐데 속이는 건 아닐 텐데 뭐 확정된 게 아직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S 경제사는 예, 하면 제일 최근 뉴스에 나온 거는 어느 S 경제사 경제신문. 경제신문 경제사가 아니 경제신문이죠. 네네네. 그 전 회장님께서 인터뷰한 건지 그분한테 어. 들은 건지 모르지만 네. HBM3 12단 포기 안 했고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열심히 할 거다. 타진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년 전에 들은 거랑 똑같네요. 네, 이틀 전에 제가 다른 데서 한 거는 증권사 업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몇 군데 통화한 거는 의견이 갈려요. HBM3는 콜은 났는데 PO가 없다. 엥? PO는 발주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HBM3 12단 콜은 났다. 실질적으로. 근데 PO를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PO라는 거는 이제 그 퍼처싱 오더. 발주. 우리가 사겠다. 네네. 몇 개 줘. 발주하는 건데. 물량을 줘야지. 예. 네. 콜은 당하고 하고. 야 이제 물량 너네 안 줄 수 품질 됐네. 응 알았어. 하고 연락 없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어. 시장에서. 네, 더 중요한 건 HBM3가 콜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5% 이상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HBM3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다 하이닉스는 올해 초에 나가서 샘플 나가서 공급을 지금 엄청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요? 마이크론도 좀 늦게 들어가고 세컨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콜돼서 내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HBM4가 만만치 않게 비중이 높아질 텐데 끝자리 들어가면 마진도 안 좋고 가격도 안 좋아요. 근데 들어가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그럼 HBM3 이게 콜 났다고 해서 주가가 10% 올라가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서 있는 그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거 7만 원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HBM4. 바로 HBM4의 퀄리피케이션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되면서 물량 나가는 그 시점, PO 비슷한 게 비스무리하면은 대성공이죠. 근데 이 표현은 제가 작년에도 썼던 표현인데. 근데 이제 HBM4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꿔서 원C로 하겠다 했는데 원C의 원C 자체의 수율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나노 초반대 20% 공정. 30%는 아니고 10나노 초반대 그렇지. 신공정. 예. 그래서 원C는 좀 수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콜이 되기만 하면은 네. 비등해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HBM4 오늘 신문에 나 HBM3 말고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참. 왜냐면 확인되면 제가 작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네네. 야구로 따지면 방망이 길게 잡고 말로 홈런 지금 노리고 있는 거라고. 날로노까지는 이게 3점 차인데 예. 3점 차인데만 4점 차로 합시다. 예. 주자가 한 저기 2명 있어. 예, 예, 1, 2루에 있어. 예. 홈런은 못 쳐. 얘는 너무 약해서 어. 홈런은 진짜 기대 못 해. 예. 근데 잘하면은 주자를 일수할 수 있거든요. 2루타 치면은. 근데 그래도 질 수 있죠. 2타점 2루타. 그래도 져. 3대 0이니까. 3대 2. 따라가 봐요. 3대 2. 그게 제가 바라볼 수는 최대한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다. HBM4가 콜 됐을 경우에 많이 늦지 않게. 그러면 아마도 진짜 미친 듯하게 해서 한 6만 7천 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데 저는 거기에 베팅하고 싶진 않죠. 아직은. 그러니까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봐야 2타점 2루타인데 2타점 2루타 날려봐야 2대 3으로 쫓아가는 거다. 져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뒤 또 하잖아요. 예. 다음 경기 연장선에서 그렇게 따라가서 지는 거하고 안 한 거 다르죠. 아 다른 경기에 이겨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건 HBM3 12단 아니 지금은 HBM4입니다. 4. 네. 아 4를 잘 해도 2대 3 패배예요? 패배죠. 금방 안 줍니다. 그 볼륨을 이렇게 주는 거 안 줘요. 그럼 이미 4, 들어갔기 2. 때문에. 4, 2는 달라질 수 있죠. 그 16단 들어가면서 하는 건 달라지는 거고 4, 그거는- 2는 이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블랙의 울트라 버전이 내년에 들어가는 건데 네네네. 블랙의 울트라 말고 엔비디아 거. 루빈 들어갈 때 있어요. 예. 루빈 들어가고 할 때는 삼성이 이번에 콜을 잘 되면은 루빈 들어갈 때부터는 이게 달라질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물량은 HBM4를 콜이 되더라도요. 그 물량이 세지 않더라도 많이 듣지 않게 들어가면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는 루빈 있잖아요. 루빈 제품. 예. 그거에는 의미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내년 하반기에 의미 있게 루빈에 HBM4E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내년 초부터는 달리 반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봤을 때 저는 리얼리스틱하게 베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말로 홈런. 여기 대표님 물어보니까 이 정도 얘기지 어디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으니까. 그게 말로는 해도 진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항상 이 말로 홈런 역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희망이 없지 않아. 근데 이번에 안타를 쳐가지고 예. 따라 보야지 다음에 팬들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대 이게 야구도 실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안타로 좋은 타율을 만들어 보고 네. 계속해서 주자 모아가고 네. 그렇게 한 점 두 점 뽑아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점수를 못 뽑다가 그렇지. 그냥 9회 말 투아웃에 네. 3대0 상황에서 네. 말루 역전 홈런을 기대하고 있으니 네. 네. 이게 또 항상 또 주주들은 또 실망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네. 시간에 요거는 이제 또 향후에 네. 펼쳐지는 걸 또 봐야겠고. 삼성전자는 그 정도로 하시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 음.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150불, 170불 이렇게 있다가 250불 부른 놈 나왔어요. 부르는 놈. 부른 놈이 루프 캐피탈이라고. 루프 캐피탈이 잠깐만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한 160달러? 아직 안 되죠. 네, 좀 안 되는데. 예, 이게 시가총 3조 8천억 달러인데 그게 3조 250달러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3조 7천억 달러일 때 얼마 전에 예. 이거를 6조 달러 부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보면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45만 원 갑니다. 엔비디아가 6조 달러 가면 예. 그러면 하이닉스 45만 원 갑니다. 하이닉스 시총이 45만 원. 대략 300조 넘어갈 잠시만요. 한 350조 원 간다. 30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시총만큼 하이닉스 지금 간다. 하이닉스 간다. 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컨센서스가 네.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가 그 컨센서스가 1,000억 달러입니다. 순이익이 1,000억 달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37배예요 PER이.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향후 3년 동안에 매년 한 20-30%씩 20% 초반대 성장하면은 네네네. 지금 1,000억 달러가 곱하기 1.23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예. 28년도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1,000억 달러보다 높겠죠. 어. 거기다가 PER 33배를 때리면 6조 달러고 그게 250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크릿화 주식이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을 20% 이상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사이클이 있는 경기 민감주인데 그게 아니라 음. 그냥 엔비디아의 네. AI 뭐 GPU, 네, GPU로 가고 네. 하이닉스는 그냥 레거시 이런 거 다 그렇죠. 떼고 HBM으로 오롯이 그렇죠. 엔비디아와 동조화돼서 23% 성장하고 마진은 60 몇 프로 계속 유지되면은 그러면 6조 달러가 계산적으로 나와요. 그럼 20 몇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면 아까 하이닉스가 뭐라 그랬죠? D램이나 회사 전체에서 이익이나 매출에서 봤을 때 HBM이 한 50%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이닉스의 반은 뭐야? 엔비디아가 동조한다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가 성장을 안 하더라도 좋게 나머지가 빠질 수 있지. 빠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엔비디아가 따라가는 게 20 몇 프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10% 초반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그건 엔비디아와의 동조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42,000원 정도 되는 EPS가 향후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 12-3% 성장하잖아요. 네. 하이닉스의 42,000원이 3년 뒤에 1.2, 1.12, 1.13 이렇게 해서 3년 뒤에 넘버 EPS라면 몇만 원 높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PER을 여태까지는 6배, 7배 7배. 판단했는데 이제 7배가 28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시크릿컬한 게 안 보이면 8배는 줄 수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만큼만 받아도 2배인데.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이 또 11배 가서 멈추지 모르니까. 네. 8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12% 계속 성장하고, 한 8배만 주더라도 40만 원은 나와요. 그 8배 조금 더 하면은 45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년 내로. 엔비디아 엔비디아 성장률의 반 정도 구조적 나간다. 성장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그 가정 42,000원 하에. EPS가 넘어가고, 한 8배 좀 넘어가면은 40만 원, 45만 원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이 이제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계산이 그래서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상수도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또 전방산업의 네. 변화, 고객사의 변화 다 같이 보면서 또 이건 또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